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경유착의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본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토마토 TV에서 앵커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윤지 씨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하다가? 재밌는 거 그만두면 안 돼요. 네. 지금 수경 씨도 힘들었어.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윤지 씨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분이 같이 더 가고. 좀 나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종신계약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저 종신계약이에요. 지금 노예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랑은 계약 내용이 좀 다른가 보다. 어쨌든간 오늘 할 얘기는 G2 얘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가지고 네. 많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이 철강이랑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정해졌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이제 일단은 EU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 나 너한테로 리바이스나 이런 거 나 다 관세 물려버릴 거야 이라고 보고 했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밟고 그러면 나는 자동차도 관세 때리겠다. 맞아요. 이렇게 자꾸만 이제 레이스가 되는 단계죠. 거기서 이제 사실 중국은 살짝 빠져 있었어요.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는데 오늘 이제 3월 15일이니까 오늘 물론 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나온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브리핑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자로 3월 15일 이자로 해서 이 날짜로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사실 대미 흑자가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미 흑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한 600억 달러, 그러니까 600억 달러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딱 한 60조 이상 되는 그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품목 한 100개에 대해서 관세 떼이겠다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중국이 타겟이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근데 유럽 쪽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중국이가 다시 또 합해진 거예요. 그 블랙록도 다 팔아버리고. 근데 그 네. 블랙록, 그러니까 블랙스톤 자산 판 거는 네.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원래 팔려고 했었던 다 건데,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 미국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미국채는 지금은 좀 팔아야 되는 게 또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좀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이런 게 이제 겹쳐지니까 소위 말하는 억지로 연결고리를 거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거는 거고. 중요한 건 왜 이제 이렇게 미국이 대중 강경 노선을 하냐면 네. 뭐 이제 원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뭐라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상하원의 절반이 다 바뀌는데 네. 지금 만약에 구조대로라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사실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가 빌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필요한. 그렇죠. 지금 현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우리는 저는 제가 이제 경제 칼럼니스트고 정치 칼럼니스트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파지티브한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제 북미 대화가 되겠죠. 활용하는 카드가 그런 것처럼 내 지지층이 아닌 그러니까 외부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내부 단속 그러니까 이탈표를 막는 전략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부분 네거티브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네거티브 쪽은 이제 무역 분쟁 쪽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좋잖아요. 핑계를 남한테 돌리는 거. 분명히 우리가 힘든 거 맞거든요. 맞아요.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못한 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은 유튜브 동영상 중에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회가 잘못한 거야. 이런 유튜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 승리하시고 그래 나는 언니 그러면서 이제 입을 덮고 유튜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진짜 본인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일방적으로만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걸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지금 못 사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외국 중국이나 유럽처럼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속된 말로 호구로 보고 우리한테 우리 이득을 다 가져간 거야. 그냥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렇죠. 거죠. 시선을 이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는 저기 아니야. 대신 내가 그걸 다 막아줄게. 옛날에 민주당 그거 못 막았잖아. 내가 막아줄 테니 나에게 표를 줘. 이걸 지금 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마치 이제 무역 분쟁이 이게 엄청나게 심화가 돼서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아예 흔히 말하면 박스하는 거. 네,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완전 싸우는 거.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11월이 선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월인데 너무 일찍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잼만 날려놓은 거예요. 그냥. 네, 잼만 날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드는 제가 이거는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 이 무역 분쟁 관련 부분 더 심화될 거예요. 더 심화된다고요?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중간 선거용으로 이제 왜냐면 그때는 선거 기간이니까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잽을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쪽의 상대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만큼 자기들은 이미 딱 이거 말고 다른 카드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 이걸 냈을 때는 아니야 아무리 선거라도 이것까지 냈으면 얘는 이 정도로 반응하면 아예 나라 자체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에 안 낼 수도 있고 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잽을 날려보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관세 그 철강이라는 알루미늄 관세도 원래 이제 로스 장관이 상무부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4만을 냈어 3개를 냈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한 걸 지금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중요한 건 그 4만 중에서 제일 약한 것 중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다음 호주는 다 풀어줬잖아요. 관세 풀어줬죠. 근데 그게 전략적인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캐나다랑 멕시코랑 그다음 호주 쪽에서 철강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입하는 쪽에 관세는 원래대로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그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완전 끝까지 가겠다는 싸움은 아닌 거예요. 본인도 이득은 챙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경우 데드라인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한번 잽을 하면서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럼 7월달에 한번 이제 제대로 하면은 이미 학습되는 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잽을 날리면서 일단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시장에 악재를 노출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악재는 노출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악재는 희석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되게 완전히 그러니까 중요한 중간 선거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빡 때려버리면 깜짝 놀라서 코피가 빵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지 말라고 미리 한번 해준 거예요. 배려한 거네 나는. 그렇죠. 배려한 거죠. 왜냐 아까 그래서 제가 데드라인을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물론 더 큰 거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경제 전체의 모든 부분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해놓은 거고 그럼 시장은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7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무역 분쟁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꺾을 만한 재료로 작용은 안 할 겁니다. 물론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내리긴 하겠지만 추세를 꺾을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좀 쉽진 않아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이 그 대통령 선거랑 이 중간 선거는 이 선거하는 것 자체도 좀 다르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면 뭐 이가 만약에 보수 쪽이 이겼지만 이 지방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는 또 진보 쪽이 이기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직접적인 내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어쨌든 내가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찍는 게 맞는데 이 사실 이거 지방선거랑 중간선거는 좀 다르거든요. 직접적으로 내 앞마당에 쉽게 말하면 내 집 앞에 지하철을 깔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이해관계를 더 생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여당,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자한당의 네. 사람이 지금 민주당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못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방선거에서는 네. 자한당 쪽은 아예 반대쪽을 또 뽑는 그렇죠. 그런 게 또 생기니까 그런 심리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조를 계속 이끌어가면 절대로 소위 말하면 이 무역 분쟁 같이 이런 네거티브한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자리에서 바로 쓰진 않고 쓰더라도 최악으로 가진 않다. 왜? 이거 사실 본인 지지층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가버리면 다 죽는 거라는 거. 왜냐하면 자, 철강을 관세를 때리면 철강 관련 기업들은 괜찮아지겠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또 쉽게 말하면 지금 공화당의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이 지지층은 자동차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종에 있는 사람은 피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또 자동차도 관세 때리면 또 소위 말하면 이 섬유라든지 이런 화학 관련이 있는 쪽은 또 피해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본인이 잘 압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본인한테 안 좋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화적으로 굉장히 이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작용하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월 달에 북미 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완화가 될 거다. 7월 이후에 이야기했어요. 7월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계속 완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이 네거티브면 지금 말하는 거 파지티브. 이게 더 덮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선거에 유리하거든요. 만약에 북미 대화 이 상상이 가세요? 저는 이거 진짜 엄청난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공항에서 에어포스 1을 타고 평양공항에 내려가지고 김정은과 악수하는 이거 지금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사람들 막 울면서 또 흔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미국 역사 어쩌면 이것만 성사가 되면 정말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남는 인물이 노벨 된단 평화상 막 이런 거. 말이에요. 진짜 그런 전혀 그 캐릭터가 아닌데 노벨 평화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좀 더 나가서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권이 이거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소위 말하는 성과물을 틸러슨 같은 이제 본인까지 맞지 않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 신복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틸러슨을 잘라버리고 본인 신복이 폼페이오를 영입을 한 거예요. CIA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틸러슨을 잘랐으니까 북미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왜? 틸러슨은 원래 본인 사람 이제 원래는 본인 사람이었지만 대선 기간이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행정부가 꾸려지면서 이 노원랑 많이 싸거든요. 예, 의견이 많이 싸졌어. 그래서 이제 잘라낸 거고 오히려 본인 말을 듣는 신복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에서도 쟤 잘릴 거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 나가지 저 할아버지? 약간 네. 나갈 사람이 나갔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럼 가장 뭐랄까 그 전철력을 뚫어주는 것처럼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서는 북미 대화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게 호재가 악재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 주면 매수의 기회를 보십시오. 다만 하반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주의를 하셔라.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 관련 부분은 저는 계속 조정 시 매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 이 부분은 7월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해외 선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했었죠. 이게 아무래도 제가 1등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해외 선물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네. 이게 어떻게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무역 분쟁이 심화된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면 미국 경기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건 달러의 약세 요인입니다. 최근에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북미 대화가 또 잘 된다는 거는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달러의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달러는 약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포지션, 그럼 나머지 다른 통화에 대한 상승 그렇죠. 네, 상승 포지션으로 투자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정경유차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 선물 쪽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좀 뭔가 풍성해진 느낌이 네. 있습니다. 지금 15분에서 한 20분 하는 동안 지금 선물 얘기 처음 했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여기서 컨텐츠를 하나 따서 네. 선물 컨텐츠, 해외 선물 컨텐츠 하나 떼볼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경유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투자의 그 최종 책임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없으니까 속상 걸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